오늘은 트랜스포머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S06이라는 트랜스포머의 2탄에 나오는 메가트론입니다. 탱크로 변하는 메가트론이었죠. 1탄이 트랜스포머, 2탄이 폴론의 역습, 3탄이 달의 어둠, 4탄이 사라진 시대, 5탄이 최후의 기사,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요. 저도 이걸 다 외우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2탄에서 나왔던 LS06의 메가트론은 이제 1편과 다르게 탱크로 부활을 했죠. 상자가 굉장히 커요. LS06은 블랙 맘바에서 나왔던 그냥 일반형이 아니고 러스트 버전이라고 그래서 녹을 좀 추가로 표현해준 버전이에요. 크기도 크지만 이 녹슨 표현 때문에 피규어가 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리얼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LED도 켜지고 탱크로도 변형이 되고 그런 제품인데요. 박스는 이렇게 있고요. 박스가 한눈에 다 안 들어오죠. 열면은 이런 큰 박스에 설명서와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포장은 굉장히 간략하고요. 크기가 커서 포장재에서 좀 단가를 낮추고 본체에 좀 집중을 한 듯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있는 메가트론이 있는데요. 부품은 여분의 머리, 그리고 여분의 팔, 상당히 멋지게 잘 나왔어요. 자, 이게 본체입니다. 다 곳곳에 녹이 쓴 부분을 표현해 줬고요. 변형도 되면서 메가트론의 외형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있는 머리는 여기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있는 팔입니다. 교체할 때 쓰는 거고요. 머리가 2개 들어있는 이유는 하나는 데미지를 안 입은 버전, 왼쪽 게 이제 노멀 머리고요. 오른쪽 본래 껴져 있던 머리는 눈 쪽에 데미지를 입어서 좀 파손이 된 형태예요. 2개를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팔은 이쪽에 캐논 모드로 변신한 팔을 가지고 일반적인 팔로 바꿀 때 쓰는 팔이에요. 집게가 오므려졌다가 다시 펴졌다 할 수 있고요. 세밀하게 다 이렇게 웨더링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도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라쳇은 아니에요. 같이 본래 들어있었던 팔은 여기도 라쳇은 아닌데요. 표현이 계획성 있는 웨더링이라고 봐야죠. 브러쉬로 대충 한 듯 해 보이진 않아요. 표현 자체가 녹슨 표현을 계획성 있게 잘 표현해 줬고요. 에어브러싱 기법이랑 드라이 브러싱 기법을 같이 섞어서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버니어 쪽도 약간의 푸른 색감을 줘서요. 단순하지 않게 표현을 해줬고요. 이런 다리 쪽 보시면은 디테일도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린더 표현이나 톱니바퀴, 기어 같은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탱크 부분에 캐터빌러 무한궤도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들이 라쳇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관절이 헐렁인 부분은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발생할 것 같아요. 나름 꽤 만족할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팔 부분 보시면요, 스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강도가 센 LED가 새어나올 수 있어서 영화 같은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강도가 꽤 밝습니다. 그리고 헤드 쪽은 여분으로 들어있는 헤드도 LED 기능이 있는데 요게 스위치입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 빛이 나고요. 여기도 강도가 좋아요. 스위치로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데미지 헤드도 여기 똑같이 뒤에 스위치가 있어서 눌러주면 빛을 발하고요. 빼주면 본래대로 가고요. 팔관절은 짱짱한 반면에 이 고관절은 좀 느슨한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좀 라쳇 같은 걸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다이캐스트가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이캐스트로 보이는 부품이 잘 안 보이는데 박스에는 다이캐스트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로봇 모드에서 발바닥이 이렇게 펴질 수 있어서 접혀놓은 상태보다 약간 이렇게 버려놓은 상태가 로봇 모드 때 더 균형성이 좋아 보이죠. 발 접지력은 따로 회전은 안 돼요. 이렇게만 딱 돼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주로 접지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거의 장식용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열면은 이런 디테일이 잘 표현이 돼 있는데 접지력 담당은 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쪽이 라쳇 같은 관절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낙지성 관절이 보여요. 많이 움직이면은 낙지가 될 위험성이 많고요. 그래서 관절 부분에서는 약간 실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고관절도 그렇고 이쪽 이런 부분도 이렇고 약간 역관절 비슷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다리를 벌리면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불안해요. 자, 팔은 이걸 뺐을 때 어려웠는데요. 뽑자마자 이렇게 도료가 묻습니다. 도료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검둥이가 묻죠. 마르지 않은 도료는 좀 이렇게 닦아주면 이렇게 휴지에도 검둥이가 묻어요. 본래 또 들어있는 팔로 교체는 여기서 이걸 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 팔이 본래 팔로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팔.
손가락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렇지만 가늘다고 뭐 이렇게 약하진 않고요. 다 튼튼하게 되어는 있어요. 양쪽을 팔을 바꿔줬고요. 이 상태에서 변신을 하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팔을 다 요 정상팔로 바꾸고요. 만져보면은 뭔가 손맛은 없어요. 생각보다 되게 묵직해 보이고 촬영했을 때는 되게 무게감 있고 무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무게감도 없고 관절은 이렇게 짱짱하진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촬영하면은 굉장히 묵직해 보이고 퀄리티 있어 보여요. 파끔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여기 이 발목 쪽에 있더라고요. 발목 쪽에 있어서 요 부분 지금 보시면 여기 관절부에 요 부분만 합금입니다. 여기에 다이캐스트라고 요거 때문에 박스에 써놨더라고요.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다이캐스트는. 변형을 이제 시켜볼 건데요. 변형은 옵티머스보다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여기를 팔을 벌려줘야 돼요. 팔을 벌려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경첩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꼽혀 있는데 여기를 딱 뽑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팔이 열리고요. 요거를 이렇게 벌려주면 다 열려요. 이렇게 캐논포가 나오고 요 안에는 버니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버니어는 꺼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버니어가 보이죠. 이쪽도 버니어를 벌려서 꺼내주시고요. 팔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팔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넣어주시고요. 이 팔은 여기까지 딱 땅에 닿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변신을 할 때 탱크 앞쪽에 다리를 꼽을 수 있는 여기가 딱 정렬이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다 꼽아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에다도 딱 이렇게 결합이 안 되는 그런 약간 설계상의 오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딱 맞물리진 않더라고요. 머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리 쪽은 여기서 골반 쪽에서 꺼내주시면 여기가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요. 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내주시면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열어주세요. 탱크 캐터필러는 벌려주시고 요거 접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렬을 시켜주세요. 정렬을 시켜주시고 여기를 밀어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예, 끝까지 다 밀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한 바퀴 돌리고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요거를 한번 회전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회전시켜 주시면 이런 형상이 됩니다. 이게 뒷부분이죠. 그리고 이 가림판은 탱크 캐터필러는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꺾이고요. 그리고 요거 접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또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얼굴을 가리는 가림막이 돼요. 그리고 옆판은 이렇게 정렬시켜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틈과 여기 틈이 또 보여요. 이 구멍과 꼬다리 여기 볼록 나온 거를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붙어요. 잘 정렬시켜 주시면 이게 딱 결합이 돼요. 이쪽 다리도 똑같이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회전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요거 열어주고요.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고 캐터필러는 또 여기서 이렇게 아까 여기까지 끝까지 넣어 주신다고 그랬죠? 요거 이렇게 끝까지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이 무릎 보호대는 이 옆에 가림막 있죠? 요거는 뒤쪽으로 정렬을 시켜 주세요. 뒤쪽으로 정렬을 시켜주시고 옆에 판은 앞쪽으로 정렬을 시켜주세요. 여기는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정렬이. 자, 아래쪽 변신은 다 된 건데요. 아래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좀 복잡해 보이죠? 실로 근데 변신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옵티머스의 변형 난이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고요. 앞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앞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앞쪽에서 얼굴이 조금 보이죠? 포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러스티 버전이라 이 탱크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납니다. 버니어가 꽤 많고요. 무한궤도 이렇게 돼 있고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변신은 단순합니다. 도료 냄새가 좀 나요. 도료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변신시킬 때도 좀 이렇게 손에 도료가 약간은 묻어나요. 제조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마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료가 묻어나고요. 옆에서 보셨을 때 날개를 펴줄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날개를 피면은 이런 형상이 돼요. 웨더링이 그럴듯해서요. 변신이 단순해도 선이나 면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폰은 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랑 만져봤을 때랑 조금 실망감이 들 수도 있어요. 손맛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묵직하고 초합금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 보이는데 약간 있고 이제 손맛이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너무 멋있고 묵직해 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태츄 느낌도 살짝 들어요.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 제품인 것 같아요. 2탄 폴로닐 역습에서 제트파워 아머킷과 탱크모드 메가트론과의 비교입니다. 제트파워 옵티머스 프라임과 탱크 모형의 메가트론이 크기가 얼추 비슷한데요. 옵티머스가 제트파워 아머킷을 장착 안 했으면 훨씬 작았겠죠. 제트파워 아머킷을 장착하면 대략 사이즈가 비슷해서요. 이렇게 전시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모이니까 크기가 정말 거대하네요. LED를 켜준 메가트론과 LED 기능은 없지만 IW06번 Z파워 아머킷을 장착한 옵티머스의 비교입니다. 데미지 버전의 헤드입니다. 예, 노멀 헤드 상태의 메가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뷰를 이렇게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